안녕하세요. 오늘은 터보 냉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터보 냉동기는 증발 증발기, 증발기 응축기, 그 다음에 압축기, 그 다음에 이제 팽창 밸브가 있겠죠. 지금 그림상에는 이제 좀 보이진 않고 있는데, 그런 냉동 사이클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장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형태가 이런 형태죠. 압축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압축기에 들어가는 이제 흡입 냉매 흡입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트레인에 이제 카탈로그에 있던 그림을 좀 옮겨온 건데 어쨌든 냉동기 업체가 좀 달라도 전체적인 장비 구성은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압축기가 2단 압축기일 때는 이코노마이저라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더 붙거든요. 예전에 1단 압축기일 경우 임펠러가 이제 한 단인 경우에는 이코노마이저가 없었는데 이제 요즘은 2단 압축기를 보편적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1단 압축기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즘 압축기 효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거의 다 2단 압축기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이코노마이저 들어가고요. 이제 이거는 1단 압축 냉동 사이클의 이제 개념도인데 압축기에서 이제 증발기에서 압축기로 냉매 가스가 흡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압축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인내 가이드 베인 단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기로 들어가는 냉매 양을 좀 조절을 해주고요. 그래서 임펠러가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냉매를 압축시켜서 고온 고압의 냉매 액체로 만들어서 응축기로 보내죠. 그러면 응축기에 이 냉매액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열교한 코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냉각수가 이렇게 이 응축기 안에 그 코일을 순환하면서 밖에 외부에 있는 냉매액을 식혀서 응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식혀진 액체 상태의 냉매액이 오리피스 팽창 밸브죠. 그 팽창 밸브를 통해서 증발기로 가면서 이제 팽창을 해서 증발기 내에서 냉매액이 냉매 증기로 팽창이 되면서 팽창된 냉매 가스는 다시 이제 압축기로 들어가고 이 과정에 냉수가 순환되면서 냉매의 증발 잡내를 흡수해서 냉수가 차가워지는 그런 과정이고요. 터보냉동기의 증발기를 보면 증발기 내에서는 이제 저압의 상태에서 냉매가 증발을 하게 되는 거죠. 증발을 하게 되면서 비등 증발하면서 주위의 전열관으로부터 증발 잡내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냉수의 냉각이 이루어지는데 증발기에 흐르는 냉수와의 열교환 양, 열교환 양이 바로 이제 냉방 부하가 되겠죠. 냉방 부하에 따라서 냉매 온도나 압력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냉매 부하가 적어지게 되면 냉매의 온도나 압력은 떨어지게 되고 냉방 부하가 적어지는 거는 냉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5도의 냉수가 5도의 냉수가 나가서 저쪽에서 식어서 10도의 냉수로 돼서 온도가 올라가서 10도의 냉수가 들어와서 이제 열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부하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냉수의 온도가 10도가 아니라 5도짜리 물이 가서 뭐 6도, 7도 정도밖에 온도가 안 올라간 상태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냉매 온도나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거꾸로 이제 냉방부하가 증가해서 냉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순환해서 들어오는 온도가 이제 10도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5도짜리 냉수가 들어가서 10도가 아니라 뭐 12도, 13도 이렇게 냉동기로 다시 되돌아오는 냉수의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또 유량이 많아져도 이제 냉방부하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냉매의 증발 온도나 압력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증발기 내부에는 대부분 이런 코일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셰렌 튜브 형태로 안에 셰렌 튜브 형태의 열교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보통 이제 튜브는 동재질로 해서 설치를 하고 양쪽에 이제 동 튜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뭐 격판 같은 게 있어서 코일들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쳐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열관 다발 위에는 이제 그물망 형태로 된 엘리미네이터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업체에 따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림은 지금 트레인의 기술 자료에 있는 이제 그림이었는데, 그 증발된 냉매가 그 압축기로 넘어갈 때 액이 튀어 넘어가지 않도록 일부 다 증발되지 못한 이 증발기 안에는 이제 습증기 형태다 보니까 그 미처 증발되지 못한 냉매액이 증발기 쪽으로 입구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한번 걸러주는 걸름망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압축기는 그 증발기에서 이제 기한 냉매를 그 흡입해서 임펠러에서 고온 고압의 기체로 냉매 기체로 이제 압력하고 온도를 상승시켜주는 이제 장치고, 여기에 이제 그 디퓨저하고 뭐 볼루트, 그다음에 냉매 유력을 조정 가이드베인 구성된 대로 되어 있는데, 음, 그 이제 트레이는 이제 2단 압축기죠. 이쪽 넓은 쪽이 압축기 연결된 넓은 통이 이제 흡입관, 냉매가스가 들어오는 흡입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입구 측에 그 가이드 베인 단파가 있어요. 냉매 그 압축기로 들어가는 냉매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단파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거든요. 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단 거치고 2단 거쳐서 이제 응축기로 나가는 그 임펠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임펠러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1단 압축기네요. 1단 압축기. 요 부분이 이제 임펠러죠. 임펠러가 하나 있고, 요 뒤에는 이제 모터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하고 임펠러가 기어로 연결된 하나의 축으로 된 게 아니라 기어로 연결된 거, 직통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축으로 연결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모터하고 임펠러가 하나의 축에, 같은 축에 모터하고 임펠러가 있는 건데, 이건 축이 지금 다른 축을 서로 이제 동력 전달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뭐 동영상으로 안에 이제 구조나 이런 걸 좀 잠깐 좀 보면은요. 뭐 이거 인터넷에 그 캐리어 에어컨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스크류 냉동기예요. 스크류 냉동기인데,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이거는 메인 치자가 있고 양쪽에 그 스크류가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로 세트로 된 거고요. 어, 여기 이제 그 터보 그 압축기에 그 임펠러죠. 중간으로 들어와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회전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유량이 적을 때 이제 서지 현상이 생긴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스크류 압축기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압축이 되는 냉매가 이렇게 이제 점점 체적이 작아지면서 압축이 되는, 이거는 이제 터보 냉동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동영상인데, 이제 압축기고 흡입관이고요. 어, 여기 이제 임펠러가 이제 돌고 있죠. 임펠러가 돌고, 이쪽이 이제 모터 부분이고요. 같은 축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1단 압축기고요. 임펠러가 이쪽에서 이제 그 냉매 증기를 빨아당겨서 회전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방식이고, 중간에 이제 베어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잠깐 설명드릴 건데,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제 자기 부상 그 베어링이거든요. 이 모터하고 임펠러 연결된 축의 베어링이 자기 부상 베어링일 경우에 훨씬 더 높은 회전수로도 이제 운전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게 이제 인내 가이드 베인 단파죠. 안에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가이드 단파고, 이게 이제 기존의 베어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베어링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아, 그 윤활 작용을 잘 해야 되고, 또 이 윤활유 자체 온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윤활유를 냉각시켜주기 위한 그 윤활 냉각 장치가 또 별도로 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압축기의 인내 베인 가이드 베인 단파인데, 보면 이제 단파의 축이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모타로 이렇게 저 축은 제어를 해주고, 그 축이 움직여주면 이렇게 나사가 날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열리고 닫히고하면서 이 단면적을 조절을 해서 그 압축기 흡입되는 냉매 가스의 양을 조절해주는 이런 장치입니다. 터보 냉동기의 그 냉동 용량 조정은 압축기 흡입식의 내장 댐퍼나 가이드베인을 조절해서 압축기에 흐르는 냉무 유량을 제어를 한다든지, 예전에 이런 방식을 많이 썼고요. 요즘은 이제 그 인버터를 달아서 압축기의 그 전동기 회전수를 제어를 해서 회전수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임펠러의 그 회전수에 의해서 그 냉동 용량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들을 또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인버터 제어를 하더라도 그 냉매의 그 원활한 제어를 위해서 그 댐퍼나 가이드베인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용량 제어가 제대로 안 되면 저부하 시에 이제 서징이 발생해서 그 냉동 장치가, 냉동기가 서징이 발생되면 트립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돼서 예전에 이제 저부하에서 가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많았는데 어쨌든 요즘은 뭐 인버터 제어하고 또 이 가이드베인의 그 제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제어가 잘 돼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임펠러가 이제 단단도 있고 2단, 3단 해서 그 단계적으로 압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저러한 부분에서 제어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업체에 따라서는 이 유동 디퓨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임펠러의 이제 출구 쪽에 냉매가 이제 나가는데 이 냉매가 나갈 때 이제 그 전부하일 경우에는 뭐 상관없겠지만 부하가 작아지면 이 끝부분에서 이제 와류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유량이 적어졌을 때 부하가 적어질 경우에 요 가동 그 가변형 디퓨저가 이 임펠러 토출부의 그 단면적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냉매가 나갈 때 균일하게 좀 나가서 그 토출가스에 의한 서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제 가변 디퓨저 설치된 건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게 요 부분이 이제 임펠러고요. 이 부분이 임펠러고 여기 이제 임펠러 토출 측에 나가는 이 부분에 10번 디퓨저가 이제 10번이죠. 디퓨저가 이제 이렇게 설치되는 거고요. 제가 요 근래 설치했던 거는 다 가변 디퓨저가 설치됐던 것 같아요. 압축기의 그 용량이 워낙 전동기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고속으로 회전해서 이제 발열도 많고 모터 그 발열도 많고 그 베어링 부분에 발열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발열을 용량이 커서 보통 이제 냉매 액으로 냉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냉동기 안에 순환하는 냉매의 일부를 그 이쪽으로 돌려서 이 전동기에서 그 발열을 처리를 좀 해주고 있고요. 임펠러 이제 안에 실제 모습이죠. 임펠러 이제 분해해서 하는 과정이고, 응축기는 이 안에 응축기도 이제 증발기랑 마찬가지로 안에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코일에서 주위에 그 냉각수와, 냉각수가 이제 그 고온 고압의 그 증기로부터 응축 잡열을 흡수해서 냉각수는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나가고, 이 냉각수한테 응축 잡열을 빼앗긴 그 냉매는 이제 기체에서 액체로 응축이 돼서 그 팽창밸브로 가는 그런 장치고요. 팽창 그 과정은 응축기 하부에 고인 그 냉매액을 응축기하고 증발기하고 이제 압력 차이에서 당연히 응축기가 이제 고압이죠, 고압. 증발기는 이제 저압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압력으로 이제 응축기 쪽에서 증발기 쪽으로 그 냉매액이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압을 저압으로 떨궈주기 위해서 이 팽창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오리피스나 팽창 밸브가 필요한 거죠.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 감온식이라고 그러죠. 냉매관에다가 이제 온도 감지에 불을 둬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팽창 밸브가
스프링 힘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식, 요즘은 터보 냉동기에 전자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지금 현장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요즘 이제 전자식으로 해서 제어를 그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2단 압축 사이클은 2단 압축 냉동기는 이거는 이제 센츄리 카탈로그에 나와 있던 센츄리 그 제작 도면에 나와 있는 걸 이제 붙여놨는데 이제 압축기가 임펠러가 두 개예요. 임펠러가 이제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는데 그 이 증발기에서 이제 그 압축기로 그 들어가는 그 냉매가 이제 있고 응축돼서 그 증발기로 그 냉매가 넘어갈 때 일부 이쪽에서 벌써 이미 증발된 그 냉매 증기를 요 1단 임펠러와 2단 임펠러 사이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냉매를 벌써 증발된 그 냉매를 일부 증발시켜서 증발된 냉매를 이제 2단 압축에 넣고 2단 압축기에 들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순수한 그 100% 냉매액만 팽창 밸브 통과해서 이제 증발기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오리피스가 팽창 그 장치가 1단, 2단이 있어서 1차 증발해서 보내고 다시 2차 증발해서 그 증발기로 가게 하는 그 낮은 그 증발 온도를 필요한 경우, 증발 온도가 좀 낮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 증발 온도가 낮으면 증발 압력도 낮아지는데 낮은 증발 압력에서부터 다시 고압의 그 응축 압력까지 그 응축기가 이제 압축기가 압축을 하다 보면 압축비가 높아지죠. 압축비가 높아지게 근데 그 저압에서 고압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압축해야 되는 압력 차이가 이제 큰 게 이제 압축비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압축 효율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압축기 토출가스가 온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윤활유가 탄화되는 거죠. 열화에 의해서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냉동장치의 성능 계수도 이제 좀 감소하게 되고 압축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윤활유가 이제 탄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2단 압축 장치를 그 사용하는데 낮은 증발 온도가 필요한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임펠러에서의 압축비가 1단, 2단 두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압축비가 감소를 해서 압축 효율이 떨어지는 걸 좀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급격하게 압축시킴으로 인해서 윤활유가 이제 탄화되는 열화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좀 장점들이 있고요. 2단 압축 그 냉동 사이클이 꼭 저압이 아니더라도 저온이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일반적인 건물의 공조용 그 냉동기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좀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이제 업체들도. 그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증발기는 일단 압축 그 냉동기의 증발기와 안에 뭐 쉘앤투브 형태로 돼 있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이제 비슷하지만 응축기에서 증발기로 넘어오는 중간에 이코노마이저가 설치가 돼 있어서 냉매 속에 혼합되어 있던 기체 냉매는 분리가 돼서 2단 압축기로 보내지고 냉매 액체만 증발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요. 그 이코노마이저에서 1차 오리피스를 거치면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져서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증발기 입구에서 이제 2차 쪽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한 번 더 증발을 이제 하는 거고요. 뒤에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증발기고요. 증발기고 이게 이제 이코노마이저예요. 그래서 증발기에서 이제 그 1단 압축기가 있고 1단 압축기에서 그 응축기하고 증발기 사이에 있는 이코노마이저에서 1차로 이제 팽창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1차로 팽창시키면서 여기서 나온 팽창되면서 나온 그 냉매 증기하고 증발기에서 온 냉매 증기를 합쳐서 다시 이제 2단 증발을 시키고요. 여기서 1차 팽창된 그 냉매 증기가 다시
2차로 그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이제 증발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만큼 일단 팽창을 시킴으로 인해서 요만큼의 그 냉동 효과가 그 1단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요게 이제 1단일 경우에 그 능동 효과인데 1차, 2차 이렇게 그 팽창을 시키면서 이만큼이 냉동 효과가 이제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펠러에서 압축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1차, 2차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압축 효율이 좋아진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압축 과정에서는 그 하나의 축에 임펠러 두 개가 이제 조합이 돼 있는 거고, 어, 일단 압축기 임펠러하고 2단 임펠러 사이에 이코노마이저에서 1차 팽창돼서 넘어오는 냉매 가스가 혼합돼서 이제 2차로 압축된다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응축기에서 그 증발기로 어, 가는 과정에 1차 팽창을 시켜서 여기 이제 이코노마이저죠. 이코노마이저에 1차 그 오리피스를 거쳐서 1차 팽창된 냉매를 팽창시키고 그 팽창된 냉매 증기는 1단과 2단 압축기 그 임펠러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2차로 압축돼서 응축기로 넘어오고 여기서 이제 밑에 이코노마이저에서 팽창된 것 중에 밑에 이제 냉매액만 2차로 이제 증발기로 보내지는데 여기에도 이제 오리피스 하나 2차 오리피스가 있겠죠. 2차 팽창 밸브가 있어서 다시 이제 2차로 팽창되는 이런 형태고요. 이코노마이저 이제 응축기에서 이코노마이저로 요 뒤에서 요 위에가 응축기죠. 응축기에서 요 배관을 통해서 오리피스 거쳐서 이제 그 이코노마이저로 1차로 이제 냉매가 이제 팽창이 되는데 이때 응축기 압력과 증발기 압력의 한 중간 정도 압력까지 100%다 이제 팽창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 압력까지 팽창을 시키게 되고 이코노마이저 안에 냉매는 그래서 이제 1차 팽창되었기 때문에 기차하고 액체가 서로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상부에 이제 요 중간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중간에 그 상부에서 이제 그 증기만 분리돼서 압축기 2단 임펠러로 흡입되고 어, 이코노마이저 하부의 냉매는 그 액체 상태인데 이제 요거는 그 출구 쪽에서 2차 오리피스를 거쳐서 증발기로 보내져서 다시 2차 팽창하게 되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상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증발기로 가고 기체만 이렇게 해서 압축기로 가고 만약에 이제 압축기가 3단 압축기다라고 하면 이코노마이저도 이제 3단에 맞춰서 또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속도에서 보면 1에서 2, 1에서 2 1단 임펠러에서 압축기 1단 임펠러에서 전 잡의 냉매가스를 1차로 압축을 하고요. 2에서 3, 2에서 3은 2단 임펠러 입구에서 이코노마이저에서 유입되는 냉매가스와 1단 임펠러의 토축가스의 냉매가 혼합돼서 이제 약간 이렇게 엔탈피가 이제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 이코노마이저에서 넘어오는 냉매하고 일단 압축된 그런 냉매가 혼합이 되는 과정이고 2에서 3이 3에서 4, 3에서 4는 2단 임펠러에서 그 혼합된 냉매를 2차로 이제 압축을 하고 4, 5, 6 응축기에서 4, 5, 6 응축기에서 냉각수에 의해서 고온고압의 냉매 기체가 액체로 이제 응축되는 과정이고요. 여기도 이제 약간의 이제 관행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에서 3 이코노마이저 내의 기체 냉매가 분리돼서 압축기 2단 임펠러로 보내지는 거. 7에서 3, 7에서 3이 이제 요게 이코노마이저죠. 이코노마이저에서 분리된 냉매 증기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일단 압축된 것과 합쳐져서 2단 압축기 임펠러로 들어가고 냉매액은 이코노마이저 냉매액은 7에서 8로 가서 이제 2단 2단 팽창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요. 8에서 9, 8에서 9는 이코노마이저 하부에 있던 이제 냉매 그
액이 이제 2차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감압이 돼서 2차 팽창하는 과정이고요. 9에서 10, 11, 9, 10, 11은 증발기 내에서 이제 팽창하는 거죠. 냉매가 팽창되는 과정.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만큼이 1단 압축기에 비해서 2단 압축기인 경우에 이제 냉동 능력이 이만큼 좀 증가된다. 그럼 이제 부속 장치를 보겠습니다. 그 터부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가동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오일 펌프라든지 적절하게 윤활 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오일 펌프나 오일 쿨러, 히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일 펌프는 설정된 적정한 온도 압력으로 압축기의 구동부나 각 베어링에 급유를 해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활하게 가동이 되도록 이제 하기 위한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윤활유를 보내주기 위한 펌프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순환시키기 위한 펌프가 있고 거기 오일 탱크가 있겠죠. 오일 탱크에 이제 오일 펌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오일 쿨러가 있어요. 오일 쿨러는 오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 오일도 탄화되거나 타버리겠죠. 그래서 그 오일의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주로 그 냉매를 이용해서 오일을 냉각하는 방식이 적용이 좀 되고 있어요. 뭐 드물게 예전에 뭐 냉각수를 이용해서 그 오일을 식혀주기도 하긴 했었는데 요 근래는 거의 다 냉매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이제 어, 냉각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그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약간의 이제 손실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냉매 일부를 이쪽 오일 쿨러 쪽으로 순환시켜서 그 오일의 온도가 항상 일정한 온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냉동기 그 정지 시에 이제 오일 탱크에 설치된 전기 히터가 가동돼서 그 오일의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은 항상 유지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 냉동기가 서 있어서 오일의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너무 차가운 오일의 온도가 낮게 되면 나중에 이제 냉동기가 재가동됐을 때 원활하게 윤활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오일의 온도를 이 정도 온도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히터를 둬서 주로 전기를 이용해서 하겠죠. 그 전기 히터를 그 오일 탱크 안에 둬서 오일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오일에 그 냉매가 이제 혼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압축기 가동이 돼서 베어링 윤활 시에 냉매가 그 일부 그 오일과 이제 혼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일 윤활 과정에서 냉매가 그 분리가 되면서 그 윤활성이 저하돼서 베어링이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일에 그 혼입되어 들어온 냉매를 이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분리를 시킬 때에도 오일 히터를 작동시키면 오일 안에 있던 그 냉매가 증발이 돼서 기체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돼서 그 다시 이제 냉매는 냉매 계통으로 이제 돌리면 되는 거니까.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량 제어 장치가 이제 그 가이드베인하고 뭐 댐퍼 타입으로 생긴 그 것도 있고 뭐 가이드베인 이런 부채살처럼 생긴 이런 그 가이드베인도 있고요. 이름은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댐퍼 타입, 가이드베인 타입. 뭐 인버터를 이용한 그 압축기인 경우에도 가이드베인을 같이 둬서 같이 제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인버터 방식 가이드베인이 없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냉동기 업체. 뭐 이런 사진을 보면 이해될 것 같고요. 전동기는 임펠러와 연결 형태에 따라서 이제 직결 구동 방식이 있고 기어 구동 방식이 있고요. 그 직결 구동 방식에 당연히 그 뭐 베어링이라든지 이런처럼 뭐 마찰 손실 같은 게 좀 적어지기 때문에 뭐 효율도 조금 좋고 뭐 별도 동력 전달 장치가 필요 없어서 이제 구조도 간단해지고 뭐 이렇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제 기어 타입을 두는 이유는 기어 타입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요크죠. 요크 미국의 이제 요크 냉동기가 예전에 기어 타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초기
구동을 할 때, 또 이제 힘을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또 압축기 회전수를 그 작은 용량의 모터로도 그 기압비를 이용해서 이제 회전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의 모터로도 그 대용량 압축기를 구동할 수가 있어서 터보 냉동기의 그 전동기 용량을 좀 줄이는 그런 그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어 구동 방식으로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소음이나 진동도 더 커지게 되고 또 나중에 기어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 거기도 이제 베어링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 나중에 오버홀 할 때 그 비용도 조금 더 증가되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어서 뭐 웬만한 그 용량 아니면 대부분들은 이제 직결 방식들로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동기 같은 경우에도 그 발열이 되니까 냉매에 의해서 그 전동기를 그 냉각을 시켜 주거든요. 이 그 냉매 일부를 가지고 전동기도 시켜주고 또 아까 이제 앞에 오일 쿨러에 들어가서 오일도 과열되지 않도록 이제 시켜줘서 다시 이제 증발기로 되돌아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또 여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뭐 냉매든지 어쨌든 순환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 순환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냉매 펌프를 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안전장치인데요. 냉동기의 그 어떤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들 이런 게 붙어 있고 이게 이제 메이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그 메이커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압축기, 전동기, 과바 보호할 수 있는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과바 차단기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냉수 공급 온도가 이제 너무 그 높다든지 너무 낮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자동으로 정지하게끔 돼 있는 그 냉수 온도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온도 센서에 의해서 할 거고 냉수 관행각 시 자동 정지 뭐 이런 거는 냉수가 이제 너무 그 유량이 적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부하가 적어져서 온도가 너무 낮아진다든지라면 그 냉매 압이 이제 떨어지거나 이러겠죠. 그러면 냉매 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냉동기를 그 스톱시키는 그런 보통 이제 냉매 압으로 할 거고 증발기 냉매 온도의 과다 저하 시, 증발기 압력의 이상 저하 시, 응축기 압력의 과다 상승 시 이런 거 다 압력 센서 달아서 하죠. 압력 조절기 달아서. 그다음에 이제 건성기 베어링이나 이제 이런 데 과열이 그 모터가 이제 과열될 경우 모터 온도제가 트립되도록 하고 급유 온도가 이제 너무 올라간다든지 너무 낮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냉동기가 가동되지 않도록 하고 뭐 냉수 순환 펌프가 미가동할 경우 냉동기가 자동 정지하도록 이거는 이제 그 서로 마그넷 스위치 간에 펌프 마그넷 스위치에서 이제 그 전원 공급 여부에 대한 상태 신호를 받아서 그 상태 신호가 들어와야만 냉동기 가동하도록 그렇게 인터락 회로를 보통 하죠, 다. 뭐 순간 정지, 그다음 이제 여기 냉동기가 정지한 후에 다시 바로 재가동을 하게 되면 모터에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제 뭐 펌프든 핸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에 초기 구동할 때 그 초기 구동할 때 그 관성에 의해서 이제 초기 구동 전류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이 올라가는 것들이 그 잦아지게 되면 모터 건선에 이제 그 데미지를 주게 되죠. 그래서 모터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기 때문에 일정 그 시간 이내에는 한번 꺼지면 냉동기가 한번 꺼지면 그 압축기가 일정 시간 동안 뭐 20분이면 20분, 40분이면 40분 동안에는 다시 재가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재가동 지연 시간을 두는 그런 장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터보 냉동기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한 40분까지도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한 20분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이 시간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서진 감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열판이 있는데 파열판은 그 증발기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파열판은 장비 운전 중에 내부 압력이 과다하게 상승될 경우 파열된 냉동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변. 그 냉동기에 있는 그 냉매 압력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장비 자체가 이제 망가지니까 이 파열판이 이제 터지면서 냉매가 이제 장비 외부로 분출돼서 압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그대로
기계실에 방출되게 되면 당연히 그 냉매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인화성이 될 수도 있고 냉매 종류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안에 질식에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실제 냉동기 오버를 하다가 냉매 가스가 누설이 돼서 그 사망 사고가 생기는 질식에 의한 사망 사고 생기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이 파열판은 외부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플렉시블 조인트까지 이거는 이제 업체에서 이제 권장했던 건데 뭐 굳이 플렉시블 조인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파열판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를 드라이어리어라든지 아니면 건물 외부기나